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토양이 이렇게 토양 3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흙, 공기, 수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토양물에 우리가 유기물 함량이 좀 있어야 돼요. 5% 이상. 근데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퇴비를 주는 거는 비분 목적, 영양분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줄 때 너무 고운 퇴비를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거친 거름을 주라, 거친 퇴비. 저희는 이제 조건이 좋아서 퇴비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저희 쪽에는 이제 개발이 많이 되니까 나무나 뿌리를 파쇄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천, 진천, 그리고 뭐 일죽 이런 데가 그 돼지, 소 같은 걸 엄청 많이 키워요.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중에 유명한 도드람 본부가 이천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차 하나 큰 거, 바로 잘 된 거, 그것도 완결 성능이 아니라 나무법 파쇄한 거친 유기물 같은 거 섞어서 들어오는 게 저희는 그냥 기름값 10만 원이면 사. 예, 여러분들이 20kg 포대 최소한도 1,800개 나올 것만 양을.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이렇게 뿌리는 편이고, 왜냐면 저희는 여기가 틀리게 마사토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기물을 좀 안 넣으면 땅이 딱딱해져. 그래서 고구마 농사, 인삼 농사는 엄청 잘 되는 지역.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토양에는 이 저기가 토양 유기물이 좀 모자라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복숭아 같은 경우는 천근성이에요. 그래서 이 공기 호흡 요구들을 더 원해요. 그래서 물차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하는 방법, 유공간 같은 거 넣는 방법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토양 같은 경우는 구성조는 이제 물리성,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화학성 같은 경우는 pH. 그 작물의 적응도. 그래서 내가 어떤 작물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 고구마를 재배하고 싶다. 그럼 고구마는 pH가 절대 높으면 안 돼. 한 5, 6 정도가 참 좋아. 근데 pH가 높으면 어떻게 되냐? 너무 땅이 좋으면 어떻게 되냐? 이 골이 거칠게 나와. 골이 막 생기면서. 근데 pH가 5, 6 정도 되면은 고구마가 표면이 빼지름하게 나와. 그렇지? 20대 처녀처럼, 그렇죠? 빼지름하게 나와. 근데 pH가 높으면 오빠들 주름살처럼 그렇게 주름져서 나와, 고구마가.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작물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화학성으로다가 어디에 맞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생물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먼저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이 자료 보여드린 거예요. 복숭아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유명 품종 이게 실험을 한 거예요. 진흥청에서. 옛날 진흥청 시절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복숭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유효 뿌리가, 이 고동뿌리 길게 뿌린 게 아니라 이게 잔뿌리 이렇게 있는 그 잔뿌리, 양수분을 흡수하는 뿌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면 토심 50cm 정도, 그리고 1m 50 사이에 98%가 분포되어 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비료를 뿌리던 거름을 뿌리던 될 수 있으면 이걸 벗어나게 뿌리시면 안 돼. 거름을 주셔서 헛방이란 얘기야. 응? 제가 한 얘기가 아니야. 우리나라 박사들이 나무 뽑아갖고 실험한 자료야, 이게 그대로. 이게 복숭아농사 내가 짓는다. 그러면 이 기본을 알아야 내가 비료를 주든 퇴비를 주든 물을 주든 어디에 중점적으로 줘야 되느냐가 답이 나온 거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이런 자리 못 보셨죠? 근데 내가 복숭아 농사 잘 짓고 싶으면 내 복숭아 뿌리는 천근성이고 이어 뿌리가 들어가봤자 저기 51cm, 50cm 넘는 거 얼마 들어있어요? 저 뿌리. 양이 합계 240밖에 안 들어있잖아. 쪽밖에 안 들어있잖아. 그쵸? 나머지는 다 원리 분포되어 있어. 50cm 안쪽에 1m 50cm 안쪽에 다 분포되어 있잖아, 지금. 근데 거름을 그걸 벗어나 동그랗게 주고 이쁘게, 그쵸? 그러니까 하천만 오염시키고 돈만 내비리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일 못하시고 공부하는 목적이 이런 거예요.
내가 정확히 알아야 대비 어디다 줘야 되고 물 어디다 줘야 되고 내가 부족해 양분이 부족해 그럼 비료 어디다 줘야 되는지 아는 거잖아 이게. 근데 실제 대부분 이걸 모르고 농사 짓는 거야. 여러분들은 용감하신 거야. 왜? 이렇게 공부하러 오셨다는 게 연세도 용감하신 거야.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수두룩해 지금. 요즘 뭐가 공부하는 줄 알아요? 이거면 다 되는 줄 알아 유튜브 그치? 예? 여기에 예를 들어 진실과 거짓하면 거짓 정보가 몇 %일까요? 100으로 봤을 때. 거짓이 51%가 넘어. 정확하지 않은 게 진짜 넘어 여기. 기본을 알고 농사 져야 되는데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농사 짓는 거야. 사모님 그러니까 어떻게 돼? 꽝 하고 망하는 거 퇴직금 다 말아먹는 거. 와서 집 거창하게 짓고 땅 사고 거창하게 짓고 사과나무 심고 복숭아나무 심었어. 아이 여유가 있어. 친환경 해야 돼. 무슨 놈의 비료 주면 그 농사 잘못됐어. 차라리 나는 자연인들 하시지. 왜? 기본을 모르고 농사를 지니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정말 이런 자료는 공부하셔야 돼. 제가 저번에 말로 떠드는데 자료 나와 있죠. 그쵸? 예. 이제 비료 같은 거 거름줄 때 확실히 여기다 주셔야 돼. 그쵸? 보셨죠? 자료상으로. 예. 예. 이제 과원이 이제 제대로 관리되면, 이제 최고 과일 생기면, 특히나 이제 씨비 관리나 토양 관리, 특히나 복숭아 쪽에는 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물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평상시 물을 주는데 청류성이에요. 이번에 비가 저희는 적당히 왔는데 이쪽에는 아랫역에 지금 엄청나게 왔어요. 제가 남원을 통하다 보니까 제자가 전화 왔는데 오늘 오전까지 내렸대. 지금 전주 쪽에 비 엄청나게 내렸죠. 그렇죠? 이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 거하고 우리가 지하수 물을 주는 개념하고는 틀려. 자, 비가 내린다. 소낙비가 내렸어. 그러면 이걸 분명히 생각해야 돼, 비료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연에 있는 나무가 사람이 손 하나도 안 댔어, 지금. 저 개울 뚝방에. 자, 지난해는 엄청나게 가물었어. 응? 지금은 산을 이렇게 보면 나무들이 반க்கப்ப받고 눕고 있어, 저렇게. 하나 찐해가지고. 작년에 저색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 하늘에서 비가, 간신히 먹고 살았어, 나무들.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돼? 요소. 얘가 연면십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7월 달에 비 많이 온다고 예상돼 있어, 지금. 그쵸? 현재. 그럼 내가 거름을 안 줘도 하늘에서 요소 질소지를 줬어, 벌써. 줘. 이번에도 여기 이제 비 많이 한 100mm 정도 됐으면은 최선도 500리터에 요소 한 2kg 정도 타서 연면십해준 그 효과가 나와서 지금. 나는 주기 싫었어. 근데 하늘이 줬어. 그러니까 나무 잘 자라고 있잖아. 그렇죠? 다행이에요. 올해 작년처럼 만약에 냉해가 왔는데 물도 부족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는 더 많이 죽었겠지. 근데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우리가 식수로 먹을 수 있는 물은 얘가 있어요, 없어요? 질산전 질소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있으면 불합격이지. 대부분의 우리 진짜 좋은 물은 이런 거예요. 산골짜기 과수원이 이렇게 있어요. 과수원이. 내 과수원을 쭉쭉 심었어. 물이 부족해. 그럼 밑에 소류지. 운봉식으로 소류지를 만드는 거야. 그럼 양분 다 걸려와. 저물은 양분 엄청 많아. 그렇죠? 이물로 소독해 왔다야 자동으로 pH 7이야, 저거는. 예? 우리 집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개울물 있잖아, 맑은 물, 강물, pH 7이야, 거의 다. 오염이 안 됐으면. 근데 우리 지하수 같은 경우는 양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질소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나무 이렇게 크고 있어요. 우리가 물을 줬어요. 그럼 이 질소질은 하늘로 날아가고 땅으로 꺼져버려.
인상 가리 같은 건 고착되어 있는데 쟤는 주면 빠져버려. 그 지난해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만약에 감으로서 물을 자주 줬어. 그럼 질소질 비료를 보충해 줘야 되는데. 아니 감으로서 내가 물을 잘 줬어. 그럼 질소질 비료를 보충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당연히 보충해 줘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키워봐. 내가 질소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아가고 빠져버렸어. 그건 당연히 질소질은 부족하게 돼 있는 거야. 물 잘 준 대신에. 안 준 사람보다도 부족하게 돼 있는 거야, 질소질은. 그러면 저거에 맞춰서 연면 시비 해준다. 얘네 바닥에 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질소질을. 그래야 내가 원하는 과일을 따먹을 거 아닙니까? 이 질소질 비료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올해 만약에 내가 한참 하는데 지금도 날 흐리면서 햇빛 많이 안 나. 광합성을 덜해. 그럼 비는 자주 와, 흐리면서. 한 3년째 그런 일이 있어. 비는 계속 오는데 햇빛은 안 났어. 잎은 잘 커. 근데 잎이 두껍게 커요? 얇게 커요? 두꺼워질 수가 없지. 뱃을 못 받는데 양분을 못 만드는데. 그러면 잎을 두껍게 할 방법이 뭐야? 우리가 근력 떨어져. 그럼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 먹어야 돼. 그쵸? 삼겹살, 소주 한 잔도 먹어야 돼. 그래 힘이 나. 맞죠? 나무는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감으로서 내가 물 잘 줬어. 그래, 지하수 파서. 대형관정 받고 물 줘와. 물 줬어. 그럼 당연히 질소질 부족해. 그럼 필요한 만큼 바닥에 뿌려줘야지. 그래야 잘 짓는 농사 아니에요? 자, 잎이 얇아 하늘하늘해. 그 얘를 햇빛은 안 나. 두껍게 할 방법이 뭐야? 화학적으로 두껍게 할 방법. 아시는 분? 잎을 두껍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뭐야? 가리 아닌데, 오빠야. 마그네슘이지. 그것도 일반 마그네슘보다는 황산 마그네슘이 이거지. 응? 그게 광합성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내가 그걸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물론 나는 비료 안 주고 농사 짓는다. 그런 분들은 뭐 제 말씀 안 들어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원하는 과일, 맛있는 과일 생산하려면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맛있는 과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올 수가 없어. 그럴 때는 해주란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가 농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과수원을 만들 때 유효토심 한 60cm까지는 이게 부들부들하면서 뿌리가 충분히 뻗을 수 있게 그 정도 저기는 돼야 된다는 거고, 지하수위 한 1m 파는데 물이 안 나와야 되겠죠? 이런 거 기본. pH 같은 경우는 보통 가수는 6에서 6.5 정도. 근데 포도 같은 경우는 샤인 같은 8.5까지. 이거 대부분의 일반 가수. 유기물 함량이 20에서 35 정도 나오면 상당히 좋은 땅이야. 근데 저도 여태까지 35 나와본 적이 없어. 최고 나와야 25밖에 안 나왔어. 대한민국 토양검에서 35 넘어가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 그건 너무 지나친 거고. 근데 어느 정도는, 근데 저게 바닥이면 안 돼. 그쵸? 바닥이면 절대 안 됩니다. 요 인산 함량, 인산은 좀 높아도 이게 불용된다라고 큰 지장은 없어요. 요 칼슘, 마그네슘. 근데 특히나 마그네슘 저희 1.2 내지 2.0이 돼야 돼요. 왜냐면 제가 너무 바닥이면, 애체 땅에서 너무 바닥이면 연면십에도 큰 효과가 좀 안 나와. 그쵸? 이 활착 같은 게 제대로 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고토석기 같은 거를 3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 대신 얘를 알아보려면 반드시 토양 검사를 하셔야 돼. 우리가 12월 이제 토양 검사 하시고 해놓고 3월 달쯤에 다시 토양 검사를 하셔야 돼. 그러면 내가 부족한 걸 줬잖아요. 거름이고 줬잖아, 비료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먹혔는가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청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청도에 컨설팅을 하라고 의뢰가 들어왔어. 경상도에 마이터들이 그렇게 많은데, 에? 경기도 나 혼자고 경상도에 마이터가 13명씩 있는데 나를 왜 찾냐 해서 경기도까지 와서. 제발 소개받고 왔대. 해달래. 제가 조건을 제시해서 숙제는 꼭 해라. 토양 검사를 했어. 완전 바닥이야. 에? 유기물 함량도 없고 비분도 없어. 근데 나무가 잘 클까요? 아니 밑바닥이 없는데 잘 커요? 아니 자식을 제대로 못 먹였는데 그 자식이 올바로 성장하겠어요?
내 자식도 제대로 먹여야 키 클 만큼 크고 덩치 좋을 만큼 좋고, 그쵸? 배 안 골았으니까 위장병도 안 생겼을 거고 똑같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리고 처방해주고 비료 뿌려라 그랬어. 노원 뿌리고 다시 한번 토양 검사해라. TV도 뿌리고 한 달 만에 수치가 틀리게 나와. 네? 한 달 만에. 근데 그런 집들이 지금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지금 뿌렸어도 소용없어. 땅에서 흡수할 수 있는 거는, 그쵸? 이게 꾸준히 되는 거지. 준다고 마그네슘을 바로 흡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면 시비 같은 거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아파. 그래 근본적인 치료는 예를 들어 주사 맞는 게 최고야. 그쵸? 그건 근본적인 치료야. 그런데 급하면 어떻게 돼요? 병원 문 닫았어. 약국 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급하게 먹어야 돼. 감기야. 똑같은 거야. 연면 시비가 반드시 답은 아닌데 그래도 급처방이라도 해주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꼭 필요한 거예요. 토양검사는 농사 잘 지면 필요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해놨던 거 이렇게. 고구마 농사 제대로 달고 싶으면 pH 6이 넘으면 골진 고구마 나오는 거야. 주름진 고구마. 쿡쿡 파인 거. 그렇죠? 그래서 고구마밭에 별로 거름 안 해요. 그쵸? 그 마사토 토양 같은데 비료만 뿌리고 하면 고구마 농사 잘 돼. 쪽쪽 뻗어. 매끈매끈하고. 그래서 고구마 같은 고추 농사 잘 되는데 거름 잔뜩 하는데 고구마 심으시면 어떻게 돼? 꽝이야. 근데 심었어. 그럼 방법은 뭐야? 뒤늦게 캐지 말고 조금 일찍 캐면 되지. 그렇죠? 그나마 조금 일찍 캐는 게 나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좀 일찍, 남들보다 일찍 캐먹어, 한 달 빨리. 그러면 골지는 게 덜 나오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pH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농사를 지셔야 돼. 이거 여기 가서 상담하실 때 우리 센터 같은 데 있잖아. 가서 물어보면 내가 뭐 하고 싶은데 pH 적정점이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딱 답해줘. 아니면 근데 불행히도 여기 찾아도 별로 잘 안 나와. 그래서 pH 같은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작물이 살아나갈 수 있는 토양 터전이 어떻게 되는 게 좋으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 비료마다 각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냐. 보면 이게 질소질에는 이렇게 생장하고 크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요소라는 비료를 만들었는데 진짜 노벨상을 받아야 돼. 세계 인구를 3배를 늘려놓은 장본인이야. 왜? 우리 감자 요만할 걸 이만하게 만든 사람이야. 에? 왜? 질소질은 이렇게 비대하고 성장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굳이 내가 복숭아 유목이야. NPK 있는 그 비료를 줄 필요성이 없어. 질소질만 주면 충분해. RR이 요소 주는 게 이거야. 그쵸? 이거야. 다른 복합비료 줘봤자 돈만 버리시는 거야. 원형 복합비료 주잖아요? 그거는 낭비야. 그치? 키울 때는 질소질이 꼭 필요한 거야. 이렇게. 물론 지금은 이런 거죠. 질소질 과대학습에 과다는 얘기는 뭐냐면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복숭아 농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약간 전문 용어인데 그냥 한번 들어보시는 분들 나중에 아시면 이제 그랬구나 그럴 거예요. 영양생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얘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돼. 뭐냐면 영양생장 크는 쪽에서 과일 복숭아 이거 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뭐 한 20일 전이면 생식생장 쪽으로 돌아와야 돼. 크는 걸 멈추고 그쪽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제가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도장을 억제할 수 있는 만약에 안 되는데 기후가 안 돼. 근데 그 도장을 억제할 수 있는 비료 기능이 있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인산가리야. 네. 인산가리 두 가지가 합쳐지면 대부분 제로 52, 34 거의 세계 공용이야. 근데 함량이 제로 52, 34야. 그러니까 질소질은 없잖아. 제로니까. NPK라 그러잖아. NP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를 보통 이렇게 기비라고 해. 일반 논동사의 기비라래. 그러면 N, P, K 질소, 인산, 가리성분 이거는 기비. 추비는 인산질이 빠져. 근데 도장 억제하려면 질소질이 빠지고 인산, 가리성분으로 크는 걸 주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거는 기본으로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비가 와. 만약에 7월 달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질소질이 공급되니까 계속 크잖아.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도 억제를 시켜줘야 돼. 제가 원해가 뭐라 했어요? 원해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야생에 있던 거를 내가 울타리해놓고 가두는 게 원해야. 왜?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게 원해인 거야. 나는 자연이다 하면 그 사람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그렇죠? 그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자연에 있는 거 채찍고 마는 거지, 그치? 나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자연에 가끔 보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그거 저 혼자 사는데 상관없겠지. 근데 내가 그 작물을 길러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내가 필요한 양분을 줘야 돼. 필요할 땐 또 너무 과하면 억제도 시켜야 돼. 근데 이 어떻게 억제시키고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런 원리를 모르면 안 돼. 그 비료 갖고 있는 특징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소질 같은 경우는 이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다가 영양생장 크는 쪽에서 얘가 그만 크고 멈추고 양분을 만들어서 과일로 줘야 되는데 계속 크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자연에만 맡기고 농사 질 필요성이 있어 없어요? 우리가 자연에만 맡긴다. 선생님, 그럼 그 원해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방치하는 거야, 방치. 그거는 농업 경영하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알면 시켜야 돼. 왜? 내가 투자한 만큼의 훨씬 더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억제시키려고 하면 비료를 시기적으로 처분하면 얼마나 있으면 우리가 보통 수확 20일 전, 20일 전후로 보고 해요. 복수와 품종마다 다 틀려요. 그렇죠? 근데 보통 수확 20일 전이면, 자, 여기는 내가 7월 달에 수확하고 저는 9월 달에 시작해. 한참 크고 있어. 조생종도 좀 있으면 조생종 따죠? 그런 나무들 보면 20일 전이면 벌써 나무가 주춤하면서 잎이 검어져. 지가 과일을 키우려고. 근데 이렇게 흐리고 비가 계속 오면 어떻게 돼? 계속 나무만 자라. 그럼 나무만 자라 과일이 안 크잖아요. 그럴 때는 인위적으로 도장 억제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일 같은 게 돈을 엄청 벌었는데 걔들이 만들어 놓은 게 불이오예요. 근데 그 주 성분이 뭐냐? 제로 52, 34야. 우리 그 인산가리 인터넷 지도도 나와. 근데 생각보다 엄청 비싸. 그 다음에 인산은 뭐냐? 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적이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 이렇게 전달하는 힘. 인산이. 이게 전달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칼슘 같은 경우는 뭐라 했어요? 칼슘? 칼슘 같은 경우는 보통 저도 희한한 이론을 제시하는 데를 봤는데 도포 같은 데도 이런 얘기를 해요. 땅에 줘도 칼슘이 흡수된다. 작물에 충분히 흡수된다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칼슘이 땅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칼슘만은 모든 원액의 작물의 칼슘만은 반드시 연매십이에요. 우리가 특히나 이렇게 여기 사진 어디지 고추 같은 경우 끝이 저렇게 돼버려. 특히나 토마토 같은 거 배꼽 썩은병이라 그래, 그지? 그죠? 못 자라면서 저 고추장은 저렇게 돼버려. 그럼 대부분이 칼슘 부족이야. 근데 우리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고추 같은 거 구부러지면 어떻게 됐어요? 뭐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고추가 쭉 뻗었는데 구부러졌어. 기본적으로 뭐가 부족해? 응? 질소가 부족하지, 질소.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질소질하고 칼슘을 두 가지 짬뽕 시켜놓은 게 질산칼슘이야.
질산칼슘 중에서 물에 제일 잘 녹는 게 이따 사진에서 십수염이야, 십수염. 우리가 물에 잘 녹는 게 있어. 팔수염도 있고 십수염도 있어. 근데 물에 잘 녹는 게 십수염짜리가 나와 있어. 우리 인터넷 사봤자 가격이 뒤져보면 24,000~25,000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택배비 말고.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질산칼슘이야, 질산칼슘. 질산칼슘은 질소질을 줬죠. 성장하게 만들잖아요, 질소질이. 칼슘은 세포 조직을 단단하게 해줘. 칼슘이 부족하면 고추도 끝이 이렇게 돼버려요. 요거는 질소질 두 가지 다 부족한 거야. 근데 질산칼슘 같은 건 연면시비 해주잖아요? 그러면 껍질도 엄청 두툼해져. 크기도 커지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거 훈수 줘주고 제가 2년 동안 해마다 고추 60그씩 받아먹잖아, 지금. 받아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줘. 아까 마늘농사 얘기했잖아요. 지금 저기 청도에 마늘농사 제가 법에 적어주라고 무지 잘 됐어, 지금. 마늘도 준대. 제가 고추 두 번째 물 이만한 거 있잖아요. 작년에도 50근 선물 받았어. 예? 왜? 맨날 요만해서 치려고. 자, 병이 오는 것도 뭐야? 사람도 병이 오는 것도 몸이 튼튼하지 않은 병이 오는 거예요. 똑같아. 칼슘이 부족하면 고두병이라 그래, 고두병. 그런 병이 와. 토마토. 배꼽에 이렇게 못 크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 고추예요. 고추하고 토마토. 지금 토양 연구하는 사람들이 칼슘 설명하면 100% 이거 갖고 설명해요. 그리고 복숭아에 칼슘을 주면 어떻게 돼요? 물은 복숭아 칼슘을 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봉지 여기 있지만 봉지 씌우고 복숭아에 칼슘 받자 꽝이야. 칼슘은 이동이 잘 안 돼. 복숭아 보글형이 나오려면 봉지 싸기 전에 흠뻑 주셔야 돼. 지금은 기능성 칼슘제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싸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염화칼슘이야. 근데 염화칼슘 제설용이나 제련용 아니라 그랬어요. 식용 염화칼슘 68%짜리. 그렇죠? 그래서 초전에는 보통 한 1차 적과하고 난 다음에 많이 써야 1kg. 봉지 싸기 직전에 많이 써야 2kg. 근데 한낮에 주면 피해 올 수 있어요. 대부분 영양제나 칼슘제는 제일 안전하게 주는 방법은 뭐라 했어요? 연면시비적으로 제일 안전하게 주는 방법. 아침에 주시는 것보다 해 넘어가고 나서 요새 만약에 30도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나무에서 잎이 표면이 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온도가 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셔야 돼요. 그 뜨거울 때 가서 하지 마시고 저녁에 좀 선선해지셨을 때 치시면 돼요. 제가 농사 지면서 그 농업 우리 경인들 제일 바보짓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꼭 소독을 하루에 다 하려래? 과수는 소독을 해. 근데 왜 굳이 하루에 미련스럽게 다 하려래? 아니 이틀 3일 두고 하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죠? 꼭 하루에 하시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몸에 무리 가고 작물도 안 좋아. 작물도 너무 잎이 두꺼운 데 가서 찬물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져요. 여우비 내릴 때 져요. 작물, 잎 져요. 똑같은 거예요. 작물도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작물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내가 재배해. 그러면 걔한테 최대한 스트레스 안 줄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결실 쪽에 제가 착과하고 강의를 해드릴 건데, 먼저 자료 보고 말씀드릴 건데, 똑같은 입장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야 돼. 그래야 제대로 좋은 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해칼이 난다 이런 것도 수분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상처를 줘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착과 쪽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칼슘제만큼은 반드시 연면십이다. 응? 항상 그 강사들이 설명할 때는 희석배수는